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 날 방송할 때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방송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장이 변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가 좀 뭐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번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마 추석 전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고향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일이 남았는데요. 만약에 종목 변화가 생기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바뀐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부분인데요. 미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이틀 전인가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죠. 요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절벽 끝에 매달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제유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 하면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려 그러는데,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이래갖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만약에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빨리 안 잡혀가지고 연준에서 긴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좀 많이 쭉 떨어질 그런 위험성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미증시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빠지고 또 지난밤에 미증시까지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줘버렸어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방송하고 나서 이제 어제는 제가 방송을 안 했는데 미증시 빠지니까 한번 빠졌고, 그 다음 지난번에 미증시가 또 빠져버리니까 한 번 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갭으로 떴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서 그나마 오늘은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이제 제가 대응을 했던 이유는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질 만큼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앞쪽에 이제 지지선이니까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 휴일을 앞두고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심리적 압박을 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석 전에는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추석 전에는 매도할 것이라는 체결되었습니다. 와우, 이거 매도됐습니다. 이거 제 잔고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팔렸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잔고가 확 줄어버린데 그럼요. 참, 한 10만원 날려버렸네요. 한 방에 10만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연휴를 앞둔,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 명절 앞에는 매도하려는 생각이 많다 이런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도하려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매수자가 일단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려는 압박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미증시가 밀려버리니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쭉 흘러내려버렸죠, 힘없이.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제가 오늘 다시 매수를 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 다 던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미증시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어차피 월, 화, 수 3일 동안은 저는 매매를 못하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3일을 대응을 못할 거니까 물론 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요일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월, 화, 수 3일을 보고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월, 화, 수는 어차피 매매를 못한다고 치고 수익 매매니까요. 길게 그냥 홀딩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어, 그, 추석 지나고 나면, 연휴 지나고 나면 10월달로 넘어가니까 10월달에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오늘 포지션을 잡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틀 전에 여기 방송할 때 추석 전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더 이상 매매 안 하려고 SY 500만원 가지고 더 이상 매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배팅을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했는데 제가 한 거 중심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환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440원대까지 갔다가 35원을 해서 환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4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돼 가지고 그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을 지금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그 WTI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드렸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잡히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시장은 무너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10월 초순에 정도 가면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휴전해야 된다는 쪽에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지역은 그 가을이 되면 이제 뻘밭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근데 하여튼 탱크가 못 지나가게 돼 빠져버리니까 이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겨울 되면 또 혹한기이기 때문에 또 못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버리면 드론으로 폭격 이런 거로는 영토를 수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거리 그냥 서로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 이렇게만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또 겨울을 보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유럽에 원래는 또 만약에 그 추위가 온다면은 유럽의 에너지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내년 되면 또 미국 대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린다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럽 쪽으로 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나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대를 가지고 모든 그 포인트를 그쪽에다 맞춰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제가 SY 500만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신규로 추가로 매수를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치과 갈 일이 있어가지고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다가 한국화장품 이거 시간의 거래 주문 넣어놓고 갔거든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길래 올라갈 줄 알고 이거 시간에 주문 넣어놓고 갔는데 한국화장품이 한국화장품 마지막 체결됐는데 시간의 거래 주문을 미리 넣어놔서 그렇군요. 이게 한국화장품이 주문을 넣어놨는데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나가는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게 돼버렸는데요. 시간에 하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거래에다가 주문 넣어놓고 갔는데 여기서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만 안 갔으면 이게 화면만 보고 있었으면 주문 안 했을 건데 어떤 악재가 나왔냐면 종속회사가 5대1 감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자체는 그렇게 악재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종속회사니까 그 감자는 원래 재무제표에서 다 떨어놨는 거기 때문에 감자하든 안 하든 메인 회사 한국화장품이나 이 회사에는 큰 재무적으로 영향은 크게 안 줄 걸로 보여졌는데 문제는 이게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미수풀 배팅으로 막 때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악재를 안 받아들였는데 갈수록 쭉쭉 빠져갖고 하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다음 주까지 가져가 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한가보다 더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계속 흘러내린다면 대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한가에도 팔자 그러고 제가 주문 넣어놨는데 마지막에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원 마이너스 나버렸습니다. 오늘 잘 나가다가 잔고가 좀 버틸만 했는데 하락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10만원 날려버리는 바람에 1100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1098만원 돼버렸습니다. 잔고부터 정리하고 가죠. 해서 마이너스 38만원 됐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8만원이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마이너스 28만원인데 마지막 10만원 날리면서 마이너스 38만원 해가지고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코가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현금 9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일찍 체결됐으면은 제가 이걸로 배팅을 더 했을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새로 잡은 부분에 대한 오늘 시장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제 장 끝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서 가결돼 버렸죠. 가결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거 상한가로 쫙 들어갔었고요. 사무토가 아니죠. 남아토가 부국철강이 오늘 대장께 이겼을 겁니다. PM풍년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좀 벗어나 있는 김동연 관련주가 상한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부국철강이 그 다음 2등주 정도 됐고 해가지고 이낙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는 급나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발생했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장에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썼다. 반등할 수 있게 상황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구속되는 건 아니죠. 검찰에서 구속 그걸 청구를 했을 경우에 판사가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구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겁니다. 근데 그게 판사가 구속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워낙 강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구속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된다 하더라도 당대표에서 잘리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이 잘리는 건 아닙니다. 재판 끝나갖고 제가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그저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장 당대표가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낙연 의원이 뜬금없이 지금 당대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한 오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 단타를 좋아하는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렸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부분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큰 재미는 못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다. 일단 SI 500만원 가지고 있었고 오늘 장 끝날 때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네옴시티 쪽에 한 파트 하고 그 다음 화장품하고 카지노 쪽으로 해서 중국 소비 관련 요렇게 이제 두 파트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잡았었고 그 다음 뭐 잡았죠?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 잡았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잡았는데 한국 화장품이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대장격이니까 이 종목이 이게 뒤로 밀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관련주를 다 매도해 버렸습니다. 매도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신을 200만원 잡았고요. 이건 지난번에 상한가를 제가 상한가에서 일부 팔고 그 다음 여기서 다 팔고 전부 다 이제 손절은 아니죠. 여기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익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정리했었고 어제 빠졌고 어제는 이제 제가 매수를 안 했으니까요. 오늘 거의 종가 수준의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200만원 지금 현재 잡았고요. 이건 이제 잡았던 이유는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대장은 유신이라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물이 나와가지고 밀렸는데 빠질 만큼 빠졌다. 지금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유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신을 200만원 잡았고요. 제가 몇 수는 이유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데모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데모 100만원 잡았는데요. 이거 잡은 이유는
데모를 잡은 이유는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데모는 저겁니다. 굴삭기 앞에 다는 뭐죠 뭐 이런 쪽인데 이게 그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데모가 뭐 네옴시티로 가거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덕도 쪽에 만약에 신공항 공사 지금 거의 하는 분위기인데요.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봤을 때 그 가덕도 섬 쪽에 거기 그 바다를 그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흙을 파갖고 묻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엄청나게 굴착기들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 데모에서 만드는 그 굴착기 앞에 다는 땅 파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모품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옛날에 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데모하고 현대에버다임 이 두 종목이 과거의 대장격이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영 힘을 못 써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과거의 대장이 참 움직일 때가 됐다. 충분히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데모 100만원 잡았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잡는 겁니다. 유신하고 데모 이게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 그 머큐리라는 종목, 이 종목은 그 통신 관련한 부분인데 이 종목이 분봉으로 보시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그게 걸렸던 것 같아요. 단일까지 좀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오늘이 3일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그 단일까지 지정 걸려가지고 이제 단타는 사람도 빠져나가고 첫날 밀리고 두 번째 날 밀리고 오늘 들어올렸죠. 그래서 머큐리를 일단 8,480원까지 올라가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끝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로 요건 아까 그 장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큐리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또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니까 에이스테크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아마도 그 머큐리도 그 단일가만 해제되고 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세압의 스틸 지주 이 종목도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도 사우디 쪽으로 무슨 연결되는 뉴스가 나왔길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만원 잡고 그 다음 SY는 그 현재 500만원 가지고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대거 느렸습니다. 그 풀배팅을 했었었는데 한국화장품이 시간에 끌려서 하한가로 매도 체결이 되는 바람에 이게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10%에 던져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이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 뭐 월화수 3일 동안에 추가로 또 잡고 싶은 종목을 더 잡더라도 일단 정리해버리고요. 현재 하나 둘셋넷 5종목 맞죠? 5종목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1,000만원 정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현금이 한 97만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 현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개인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풀배팅 상태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추석 연휴가 달력 보시면은 이게 10월 달이 10월 2일이 월요일인데 10월 3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2일도 공휴일이라 가지고 월화까지 이제 공휴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금 월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휴가 긴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렇게 긴 것 같지는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토일이 껴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석 전에 풀배팅 해갖고 넘어가고 10월달 되면 아무래도 네옴시티 쪽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대기업 총수들이 네옴시티로 10월달에 간다는 뉴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거도 있었습니다. SY 이 종목이 자회사가 그 상장 예비심사 통과 뉴스가 나왔습니다. 호재성 뉴스인데 이게 호재성 뉴스로 끌어올리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 갖고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의 재료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신용이 거의 한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용이 한 12%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재료가 호재가 터지면 상승 가능한데 거의 한 10%선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신용이 지금 계속 늘고 있죠. 5%대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신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갈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SY 방한해갖고 SY 공장 방문한다는 뉴스 나왔었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뉴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옴시티에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도 그 관련 회사로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우디 네옴시티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우크라이나 이게 다 연결되는 바람에 여기서 급등하면 올라가면서 꼬리 달고 밀릴 때 이럴 때 신용으로 계속 지른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 재료는 좋은데 밀리니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하는 게 아니고 미수로 계속 지른다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대박을 쳐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신용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력들이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쫙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끌어올릴 때 정말 그 매수를 확 했는데요. 해갖고 웬만하면 이 정도 당겨 올리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용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계속 던지니까 못 끌어올리는 겁니다. 못 끌어올려갖고 밑으로 꺾이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미수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미수 정리를 왜 해야 되냐면은 그 3일째 되면은 반대매매 나가버리거든요. 오늘도 아마 장 초반에 밀렸던 게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호재성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해갖고 밀어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매매를 해갖고 매도 물량이 먼저 나오니까 밑에서 떨어져서 출발해서 끌어올리고 또 약간만 눌러버리면 쭉 밀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되려면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리트 쪽에 혹은 우크라이나 쪽에 진짜 호재성 재료가 터져가지고 뭐 히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거같이 막 올라가는 혹은 유신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때 이제 자회사 상장 부분에 대한 어떤 재료도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SY에 지금 500만원 정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익 실현하고 지금 다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만약 그 종목 변화가 생긴다면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기고요. 요 느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추석 전까지 그대로 홀딩하는 쪽으로 대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